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특히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주의 시작인 만큼 투자할 때 마음은 가볍게 또 전략은 단단하게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PCE 가격 지수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또 미국인들의 소비와 소득이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0.65% 오르면서 4만 6천 선을 회복했고요. S&P 500 지수는 6,600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PCE 가격 지수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고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는 오랜만에 금리나 기대감이 부활하면서 약세로 돌아섰는데 얼마 전에 98 중반마저 넘어섰지만 지난주에는 다행히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약세는 또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1,410원 바로 아래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지 증시 일정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우선 월요일부터 살펴보면 미국에서 잠정주택 판매 건수, 또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여기에 크루즈 업계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카니발의 실적도 같이 공개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지표들의 무게감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데요. 우선 졸츠 보고서로도 불리는 미국의 구인과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고용시장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서 꼭 챙겨봐야 되겠고요. 특히 구인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또 나이키의 실적까지 공개되고요.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민간 쪽 고용 상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제조업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PMI도 같은 날 공개됩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최근 들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얼마 전에 한번 크게 튀면서 시장의 우려를 낳게 됐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대망의 금요일에는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함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비농업 고용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3만 9천 건 증가했을 걸로 예상 중인데요. 최근 증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고용이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 또 너무 안 나와도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골디락스가 나오길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일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에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 나침판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물론 매번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셧다운까지는 안 갈 듯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주에 테슬라와 인텔이 나란히 4% 뛰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분위기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는 가운데 일단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핑퐁 하고 있죠. 4%라는 숫자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4% 상승을 보여줬다면 이 다음 날에는 연인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테슬라를 이제부터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연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 뒤 굿모닝 엑스파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계약을 두고 업계에서는 내부 순환 구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으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이 내부에서만 순환이 되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애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있어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딱 한눈에 봐도 초록불로 참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PC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안도적으로 나왔다, 안도할 수 있는 수치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호전적인 장이었는데요. 11개 업종 중 가운데서 필수 소비재를 빼고는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예상치대로 나온 PCE 때문에 불붙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라는 게 요즘 미국장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벨 웨더웰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 금리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는 반면 다른 IB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보케캐피탈에서는 수치 자체는 높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 기준 다음 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불거지고 만약 예산안이 예정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 지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의 이슈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별로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날 조금 더 확인해야 했던 건 관세 이야기였습니다. 의약품과 함께 트럭에 대한 관세가 이야기됐는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는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P통신 측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럭의 관세 부과 소식에 불구하고 미국의 트럭 업체 파카는 이날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반도체주도 함께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인텔이 4%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국의 UK 파이낸스와 함께 미국의 주요 은행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에 비트코인이 함께 강세 흐름 보이는 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과 함께 연방항공청이 어떤 계약을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보잉이 다시 한번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보잉이 다우존스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승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장 전에 한 가지, 그리고 장 중에 두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터키 항공과 함께 최대 225대의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와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인도하겠다라는 스케줄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 장 중에 나왔던 소식이 조금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잉이 지금까지 좀 고전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연방항공청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잉에 대해서 생산량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생산량 제한이 왜 있었냐? 보잉의 사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보잉은 앞선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았다가 추락하는 사고 혹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사고가 조금 빈번히 일어났었는데요. 이 때문에 FAA 측에서는 생산량을 38대로 연간으로 제한하고 공장별로 연방항공청이 좀 감시 감독하는 제한을 좀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감독과 감시를 거쳐서 좀 괜찮겠다, 이제부터는 좀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라는 게 간밤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잉은 이제부터 스스로 최종 안전 인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생산량도 월 38대에서 42대까지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보잉의 주가 3% 넘는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세 종목 모두 보잉의 장비 부품주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보잉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어지는 투자 인사이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 경고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 소비 지표가 견조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예. S&P 500의 맵에서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에 대한 어떤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았는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못했다. 이런 게 불안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초록불을 켜내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와 인텔이었죠.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테슬라 지난주에 4% 넘게 뛰었는데 네. 목표가도 지금 월가에서 계속 올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지수가 기간 조정 들어갔을 때 다른 M7이나 빅테크들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나 기간 조정 때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향후 3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도 수급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특히 테슬라 예찬론자라고 할 수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이 사실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네. 목표 주가를 $600로 높였어요. 600이면 지금 수준에서 뭐 최소 몇 프로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한 25% 정도 추가 상승이 대단하네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AI와 로봇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사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요. 글로벌 3분기 인도량, 전기차 인도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반값에 네. 덤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가격 경쟁, 경기 둔화에 따른 가격 경쟁, 그다음에 이런 저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매물이 안 나온다는 점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50대 정도에서 $440 정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봐도 $480, $488 신고가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뭐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낫고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죠. 엔비디아 지금 뭐 이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주말 새는 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백악관에서 새로운 반도체 관세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대1 그다음에 한 외국의 AI 칩을 하나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하나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규제를 발표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TSMC에서의 생산이 많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앞서도 이제 브리핑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그게 이제 순환 투자라는 비판이 나왔었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하락보다는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184 아직 고점 찍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완만한 횡보세 내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기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이제 잠잠해지고 진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저가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70에서 $175 정도의 조정이 있다면 네.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브리핑해 주셨지만 목표 주가를 지금 $240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산다고 하면 적어도
한 200달러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170에서 175달러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테슬라와 함께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종목이 바로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이 한 4% 정도 더 뛰었는데 지금도 사실 뭐 예전 신고가 이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상태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인텔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지금 상승폭은 사실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인텔의 경우는 지금 뭐 TSMC,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투자 얘기 있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에서 뭐 5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애플하고 TSMC거든요. 그래서 네. 애플과 TSMC에 투자 요구를 했다라는 점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TSMC에서 인텔 지분 20%를 인수한다. 또 애플과 TSMC의 인텔 칩 제조 시설 운영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보면 워낙 빠르게 오르긴 했죠. 너무 급등했다 단기간에 그런 점들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지금 37달러인데 네. 이 부분을 사실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7달러 구간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37달러고 지금 이거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폭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40에서 50달러 구간 직전 고점까지 월봉상으로 보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죠. 예, 무리한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과 관련해서도 보유, 테슬라와 같은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라클의 미라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4일 연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틱톡의 행정명령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과반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미국 사업부 이익의 50%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규 법인에 있어서 이제 오라클이 15%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틱톡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대로 올라가질 못했고 오히려 풋옵션 쪽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특히 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가치가 140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드 부시에서는 알고리즘을 포함할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예. 있다. 또 알고리즘을 제외하더라도 350억에서 400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배 이상 가치를 높여 잡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라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AI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런 상승 여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45달러에서 지금 28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21선에 근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0에서 300달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는 이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직전 고점이 345달러였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서서히 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이번 주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이번 주 앞서도 브리핑해 주신 대로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졸츠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9월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 고용이 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의 기간 조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고용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이 다시 반등 모멘텀을 탔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특히 중국이 이제 국경절 휴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번 주 말 정도에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지금 그 단기간에 조정폭이 컸던 종목들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